마을 진담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구호 한번 외치셔야죠. 그래도 네. 자, 마을과 공동체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마을 진담입니다. 무슨 투쟁하는 것 같아요. 뭐 이상하죠? 이렇게 하니까 자꾸 이상한 댓글이 야. 나오는 겁니다. 전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상당히 좀 뜨거웠었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들이 마을 활동가 또는 주민자치의 기타 공적인 현장에서의 공적인 공익적인 그런 사회적 가치들을 하시는 분들에게 적정한 뭐 보수 내지는 뭐 약간의 어느 정도의 상당한 유급적인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고, 금전적 보상이 네, 필요하냐. 금전적 보상이 필요하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하다가 너무 뜨거워서 좀 약간 시키느라고 쳤었고요. 그래서 앞에 논의를 모르시는 분은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하시던 아니면 네. 뭐 새롭게 얘기하실 게 있으면 먼저 전대욱 박사님 먼저 한 말씀 하실까요? 예, 역시 주제를 던진 게 저고 싸움을 붙인 게 저니까 오늘은 악역을 맡은 제가 좀 말씀을 뭐 좀 드리자면 그 경제학에는 이 지불의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공익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를 세금으로 내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뭐 저는 그래도 좀 여유 있으니까 1,000원을 내겠다. 이 가치를 인정하니까 1,000원이나 10,000원을 내겠다. 그럼 어떤 분들은 난 이거 가치 인정 못한다. 이거 필요 없는 거다. 그럼 돈 못 낸다. 이런 분들도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가치를 내는데 뭐 가치가 크지 않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적절하게 거기서 뭐 적절한 뭐 평균을 내든 뭐 미니멈 값을 취하든 맥시멈 값을 취하든 하여튼 뭔가 이렇게 그분들에 대한 이런 급여에 대한 이 사회적 합의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가치가 없으면 돈 못 주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 가치를 어떻게 합리적인 이 사고 체계에서 이 가치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느냐.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좀 어렵잖아요. 가치를 사실 본다는 것을. 이게 우리가 나가서 뭐 돈을 버는 활동이 아닌데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 활동이라는 것이 일종의 뭐 분명히 뭔가를 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활동가들이 또 오래 하시다 보면 또 되게 힘든데 최소한의 가치 보상이라도 저희가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뭐 그거를 뭐 어떻게 지불 의사를 우리가 뭐 측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또 어쨌든 뭐 숫자로 많이 말씀하시는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또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행정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대체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그 없는 것도 만들어낸 입장에서 보면 그 진짜 경제학이나 그쵸 엔지니어링의 영역 아닙니까? 우리는 기계가 있어요, 기계가. 그 경제학이나 재정의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지불의사하고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최소한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불 가능성이란 것들보다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수당이나 활동에 대한 동력은 이 개별 활동가가 공공 서비스를 수행할 예를 들어서 골목을 쓴다. 이 골목을 쓰러지는 데 대해서 일반 주민으로서 내가 얼마를 지불할 수 있는가의 관점이 아니라 내가 골목을 쓰는 이 활동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그 보상 체계를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내가 이 활동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밸런스를 얼만큼 유지시켜 줄 것이냐의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현실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자치 활동이 활발한 나라냐? 옛날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별로 아니거든요. 우선 자원 섹터가 그렇게 발달한 나라도 아니고요. 자원 섹터가 발달한 나라도 아니고 뭐 지금 최근 계속 오랫동안 있어 왔지만 계속 이거를 정책적으로 촉진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이 자원이라는 영역을 끌어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계속 10년, 20년 동안 계속 축적되어 온 활동가의 피로도 그다음에 이탈, 숙련된 인원 어떻게 보면 공적 자원으로 숙련된 인원이잖아요. 숙련된 인원들의 이탈, 지쳐서 나가버리는 그러니까 결국 민간 서비스 시장으로 나가버리는 이런 부분들을 갖게 되는 순손실도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네. 그 사람들이
자기 삶의 밸런스를 깨지 않으면서 예. 자기 삶의 밸런스를 깨지 않으면서 이 활동들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거. 그 정도의 노력들이 필요하고 저는 이런 부분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예.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중심의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 자꾸 우리 공공활동가 몇 명 양성해서 몇 명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기초나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 차원, 정부 차원에서 공공일자리라는 걸 만들고 우리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일자리의 관점으로 가면 그거에 맞는 노동 시스템이 채워야 되고 그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했는지를 카운트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아닌 별도의 관점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속 가능하게 내 삶의 밸런스를 깨지 않으면서 지역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원의 차원에서. 네. 근데 그게 결국은 금전적인 문제로 혼원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재정 문제도 나왔었고 재정의 여력이 있으면 뭐 그렇죠. 그 한정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그거에서 적정하게 하면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그게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결국 일자리 문제는 별도로 하고 결국 금전적인 문제하고 딱 연동이 돼버리잖아요. 재정력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하기 어렵다라고 아까 네. 얘기도 하시는 측면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최근에 재정적인 부분들을 산출을 해보면 사실 최근에 굉장히 공격적인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것이 지금 당장 1, 2년 뒤의 일이냐 5년, 10년 뒤의 일이냐 10년, 20년 뒤의 일이냐에 대한 관점들은 다 다른 정치적 스탠스를 갖고 있겠지만 지금 기본소득이라는 얘기들도 하고 기본소득이 아니더라도 재난지원금 같은 형태로 새로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정책 환경에 대응하는 재정지출 방식에 대한 고민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 속에서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공동체 활동가들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만드는데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계산은 공공일자리, 시니어 네. 파트, 청년 일자리, 뭐 기타 단기 일자리들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것들을 만들자라는 주장보다는 기존의 일자리에 편중돼 있던 일자리 중심으로 편중돼 있던 예산의 활용 같은 것들을 전환함으로써 충분히 이쪽의 기획력, 이쪽의 활동의 동력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리는데 네. 또 어떻게 예, 제가 두 가지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아까 이제 그들에게 보수를 지불하는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즉 사회가 어떻게 같이 인정하느냐 그 문제만 보지 말고 그분들도 과연 그 돈을 받고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관점에서 보자.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분명히 이게 무슨 노동이라면 노동을 제공해서 자기가 임금을 받고자 한다면 적절한 보상이 없으면 이게 사실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민자치나 마을공동체는 처음부터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는 일종의 자발적인 이런 어떤 의식이 있어서 자발적인 이런 공익 활동의 노력이잖아요. 이거는 사실 이런 걸 저는 시민력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 자원봉사의 그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설령 지금처럼 저희가 거의 돈을 안 줘도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오히려 돈을 섣불리 그냥 몇 푼 줘서 그냥 그분들의 그런 숭고한 정신들을 갖다가 무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네. 첫 번째만 먼저, 두 번째, 네, 두 번째 번만 끝 네. 듣고 네. 세 번째는 있으면 세 번째 질문거리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나중에 할게요. 네, 나중에. 두 번째 듣고 나중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갑자기 생각난 게 자발적 마을활동가들은 자발적 공유,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생각난 말들이 이제 오남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시간의 여력을 갖고 네. 있고 사회적인 지위를 형성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뭐 한 50대 남자 시간적 여유를 가지는 자영업자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를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주리를 이어왔죠. 청년들이나 젊은 층들의 그러니까 계층의 다양성이나 여러 가지들을 포괄해서 그런 조직이 움직여져야 좋은데 이게 자원봉사 이것만 계속 강조가 되다 보니 결국은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과 재정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되면서 네. 실제 그 조직이 나아가거나 해야 될 역할들이나 거기 부합 위상이나 이런 거에 부합되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서 돈 있는 사람만 하라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은 아니면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 하는 거 아니냐 말은 자원봉사이지만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다. 그게 좀 문제죠 사실. 그게 그 쉽게 인정을 해버리시면 아니요. 그게 사실상 현재까지 타이밍에 문제였고. 바꿔볼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아까 그 두 번째가 뭐였냐면 네.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로 가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일자리 그 보수가 적절한 게 아니고 또 뭐 예를 들면 여유가 있는 자치단체는 보조금 외에 뭐 우리가 뭐 좀 더 돈을 얹어준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뭐 여기서는 뭐 100만 원 받고 여기서 200만 원 받고 이런 일도 비일비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저는 조심스럽고 그럼 제가 드리는 두 번째 포인트의 핵심은 그렇다면 이게 자꾸 얘기하다 보면 까먹는데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예. 그렇다면 좀 이따 얘기할까요? 네, 좀 이따 네. 얘기해요. 좀 이따. 네. 저는 네. 문제를 집어내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청년이나 뭐 이런 문제, 아까 무슨 얘기를 지적하셨죠? 들어오는 이런데 사실상 그게 없지 않냐. 돈 있는 사람만 해야 되는 돈 거 있고 아니냐. 시간 있고 여유 있는 돈 있고 사람들만 시간 하는 있고 거고. 여유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냐. 물론 굉장히 그 부분을 보정하는 느낌이 분명히 있죠. 그 부분에 대한 보정들이 있는데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으로 접근을 하면 아까 전대국 박사님 얘기하신 것 자원봉사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급근로와 자원봉사는 우리 사회에 동기부여를 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었죠. 그렇죠.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공적인 서비스 공공 부분에 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원봉사 자긍심으로 자원봉사 역시 네. 내 일이 아닌 누군가를 위한 일을 하는 그렇죠. 거고 공적 서비스도 누군가를 위한 함께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 서비스의 공급 방식에 있어서 자원봉사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하나는 유급근로라는 방식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한 1950년대 정도 될래나요? 제가 뭐 문헌의 정확한 출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중간 단계의 영역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일부 학자들은 시민 서비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약간 시민력이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전대국 박사님이 시민 서비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민 서비스에서는 그 중간 정도의 영역들을 얘기하고 보상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셀러리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급여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고 일에 대한 대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급여가 아니라 사회 공헌에 대한 보상으로서 컴펜세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최소한의 보상 체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이 보상 체계가 제도화된 게 가장 대표적인 시민 서비스 기반의 제도로서 제도화된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의 아메리코어 같은 사례인데 아메리코어 같은 사례들을 보면 네. 그 최소한의 보상 체계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금전적 보상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혹은 뭐 금리상의 인하 혹은 또 다른 여러 가지 혜택들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청년이다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우리나라 자원봉사 인증하는 것처럼 뭐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하기도 하고 학자금에 대한 금리적 지원을 받기도 하고 노인들 같은 경우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로 더 대체해 받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못 한다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는 못 한다라는 거고 하나 더 덧붙이면 우리나라 지속 가능하기 쉽지 않죠, 진짜. 네. 우리나라에서 어느 구다라고 어느 구 어느 자치단체다라고 얘기하기는 저도 기억도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주민자치회 실험, 주민자치와 관련된 실험을 했어요. 한 50명 정도의 주민자치 위원들을 모았어요. 주민자치 위원들을 모아놓고 한 2년 동안 열심히 시범 사업을 한 거죠. 시범 사업을 하고 나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얼마나 그 활동을 이어가겠냐라고 했을 때 거의 한 30% 이상의 인원들이 이탈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하겠다. 못하겠다. 이게 간사급으로 올라가면 거의 뭐 필패입니다. 그
한 3년에 한 번 안식년이 있어야 될 정도로 경무에 휘달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네. 지속 가능성을 해야 되는데 왜 지속 가능해야 되냐 활동가들이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오남보요? 오남자. 오남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부정적인데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유가 뭐냐? 주민자치회가 왜 주민의 대표기구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든요. 대표성에 문제가 있죠. 우리는 계속 랜덤으로 뽑는다. 자발적인 지원을 통해서 랜덤으로 뽑는다. 이걸 가지고 민주적인 절차를 대신한다. 선거 대신에 민주적인 절차를 대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뭐 그것을 가지고 민주적인 절차를 가지고 우리는 움직였기 때문에 대표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주민자치회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퍼지지 않는 이상 이 주민자치회가 가지는 대표성은 결국 다시 예전의 주민자치위원회처럼 그들만의 리그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자치회라는 것들의 토양, 이 결국 공동체고 네. 이 공동체 활동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활동을 보자. 물론 이제 제도적으로 뭐 공가를 쓰게 해주니 뭐니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사실 네. 우리가 지방 내외 선거를 하더라도 그 선거 때문에 휴가 쓰기도 힘든 나라에서 이 뭔가에 대한 지원 체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보상. 그죠? 금전적 보상? 플러스 알파. 플러스 금전적은 꼭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그러니까- 가기보다는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 네. 뭐 이런. 제주도 2박 3일 숙박권 뭐 5장 주는 거 그런 건 안 되고 금전이 들어가야 된다. 그것도 좋네. 그것도 저는 좋네. 괜찮은 것 같아요. 제주도 2박 3일 제주도 괜찮나? 최소한의 보상. 지역별로 좀 다르고 제주도한테 주면 좀 그러니까 괜찮아요. 최소한의 보상 체계라고 하는 게 아까 뭐 타임뱅크 뭐 이런 것도 예. 얘기하고 지금의 자원봉사했던 것들을 시간을 최저임금. 좀 해놨다가 나중에 자기가 필요할 때 그걸 꺼내 쓸 수 있게끔 하는 뭐 그것도 제도라고 좀 보여지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보상이라고 하는 문제에 일정 부분 금전이라고 하는 문제 최소한의 금전 이것도 필요한 것 아닌가? 네. 아닌가요? 없어도 되나요? 그러니까 비용적인 필요하다고 측면은 저는 확실히 좀 네. 컴펜세이트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하는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네 생각나셨습니다. 예, 사실 아까 생각났는데, 그러니까 아까 질문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사실 현장에서 느낀 거는 그나마 주민자치회는 뭐 주민의 대표성이라도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마을 공동체는 마을은 정말 더 힘든데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물론 뭐 그 반대 경우도 있겠지만 마을 기업이나 이렇게 해서 돈을 실제 버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모 자치단체에서 마을 간사 제도를 했잖아요. 마을 간사. 네. 그러니까 공공근로랑 연결을 시켜서 최소한의 급여를 주고 마을 간사를 둔 거죠. 네. 그러니까 지원을 해준 거죠. 관에서. 그래서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켰는데 이게 저는 그걸 패러독스라고 봐요. 왜냐? 말로는 제가 그렇게 해서 최저임금을 주면은 옛날 이통장제가 있을 때 이통장제에서 뭐 통장 월급 뭐 몇만 원, 뭐 몇십만 원 주는 거. 뭐 예. 20만 3, 40만 주는 거. 그렇죠. 그리고 뭐 군인 똑같잖아요. 우리도 뭐 군대 가면 뭐 군인들도 월급을 받는데 그것도 뭐 많이는 안 받잖아요. 근데 결국 그것은 그들의 노동에 그거를 그렇게 인정한다기보다는 그냥 최소한의 보상이죠. 그런 의미에서 가는 건 맞다고 보고. 근데 왜 패러독스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됐거든요. 그 마을 간사 제도가 되게 현장에서는 되게 각광을 받았죠. 이런 게 필요하다. 결국 박사님들 말씀처럼 저는 아니에요. 저는 예. 사회를 보고 이제 저쪽으로 보고. 예 어쨌든 필요해요. 예 현실적으로 뭔가 이렇게 최소한의 보상 내지는 금전적인 게 필요한데 다만 이게 좀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되게 조심스러운 그런 감이 있어요 저는. 그 사회적 공정성을 해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명확히 별로 일부러 중간에 앉아 있고. 공정하지 예. 않으시면서 제가 악역. 네, 그래서 악역.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좀 입장이 바뀌시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아니요 잠깐, 원래 아니에요? 제 입장은 자원봉사 맞는데 예.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그냥 그런 금전 보상에 아예 안 된다. 필요 없는 거는 아니다. 근데 그걸 월급을 개념으로 절대로 보지 말자. 뭐 이런 그리고 얘기죠. 이제 뭐 좀 이렇게 잠깐 시켜가는 입장에서 네.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5분 정도만 더 논의를 하고 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회적 경제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 뭐 자활 이런 부분들이 들어올 때 그 노동
관점에서 비판하시는 분들은 네. 저임금의 고착화,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바로 가지고 그거죠. 네. 굉장히 비판적으로 접근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정부 성과 측면에서 결국 이것을 일자리 스코어로 만들어내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적 접근도 가능할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심해야 되고, 근데 없지 않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이제 동네에서 시골에 내려가, 이게 가끔 시골에 내려가서 이제 어르신들이 활동하는 것들 보면 지금 뭐 산불방지 위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월 한 2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150, 200 정도의 급여를 받으면서 산불을 나는지 안 나는지를 보는 거예요. 충분히 공동체 활동 자원, 주민 자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인데 네. 이것들의 운영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경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유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학하신 분들 몇몇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의용소방대 이런 활동들을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지역 단위에서. 그러니까 기초적인 경제적인 활동들을 보장하고 외지인이지만 그 지역에 대한 헌신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동화되고, 그러니까 재구조할 수 있는 부드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좀 멀리 나가면 공동체 활동이나 뭐 사회적 경제적 혁신을 다루고 있는 최근에 있는 공동체 활동, 주민자치를 포함해서 기존의 행정 시스템에서 권한을 옮겨서 연성화시켜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바꿔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안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예전에 공고한 관료제 시스템을 만드는 반부패 논리를 그대로 갖다가 쓰고 있는 거거든요. 공정하게 채용돼야 된다. 동네 주방을 뽑는데 동네 주방에 마을 식당에 밥을 할 수 있는 분을 뽑는데 한 분은 음식 솜씨가 있고 뭐 동네에서 오래 있었고 뭐 나름대로 어려운 분이 있다. 이분을 채용하는 것과 공채를 해서 젊은 분이 영양사 자격증이 있는 분을 이분을 뽑는 것과 어느 게 더 공정하냐. 지금 우리 사회는 후자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돌리는 관점에서의 보상체계 접근이 하나 필요하고 퀄리피케이션의 문제죠. 두 번째는 이번 시간에 소화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번 시간에 안 됩니다. 자격 요건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격증, 마을 활동의 자격증 자격을 어떻게 인정할, 경력을 네. 어떻게 인정할 거냐. 이 문제가 따라 나오는데 깊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이 문제도 난리가 나는데 보상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 부분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 자격제 네. 연장전 찍어야 되니까 연장전. 연장전까지 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전 박사님 혹시 지금 뭐 얘기한 거 자격증 들어가지 말고 네. 혹시 하실 말씀 마무리 말씀 듣고 저도 마무리하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급여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네. 확실히 뭔가 이렇게 금전적 보상이 자원봉사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어떤 사회적 답례의 형태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문제는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이 주민자치회나 마을공동체 활동들이 어떠한 사회적인 편익을 가져다 주느냐 이런 거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생각과 그런 공유와 그 공론의 장과 이런 거 거치면서 이게 꼭 필요한 거다 사회적으로 여기에 대한 인식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뭐 일부에서는 뭐 이런 거 필요 없다 또 이렇게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이 이런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 활동이나 마을공동체 활동이 우리 삶을 바꾸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거를 좀 다 같이 한번 어떤 편익이 있느냐 이런 거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그런 의미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자, 우리 최경 박사님도 한 말씀. 저도 마지막에 이제 조금 반대 이야기를 재정적인 여건의 문제가 분명히 있죠. 그리고 이 돈이 들어가면서 갈등의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돈을 받는 자와 안 받는 자라는 대립적인 구도들이 형성되고 사람들의 인식이나 뭐 문화가 성숙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그 사람들을 돈 받는 사람, 넌 돈 받았잖아라는 인식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을 활동의 순수나 자발성을 해칠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리고 자격 요건이라는 부분도 마을 공동체 활동의 자격을 어떻게 얘기할 거냐. 뭐 내가 2시간 하면은 자격을 주는 거냐, 1시간 하면 자격을 주는 거냐, 참가만 하면 자격을 주는 거냐, 마음만 가지면 자격을 주는 거냐. 논란의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주민자치의 교육을 받으면
주민자치 위원이 될 수 있지만- 위원이 될 수 있는 거냐. 왜냐면 네. 그렇죠. 근데 너무 어리석은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 때문에 반대 의견들이 더 의견을 가질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이제 전 박사님하고 각각 저희가 이제 하면서 서로 알고 들었던 두 가지 상반된 주장들을 서로 얘기해 봤는데 관에서 얘기하기 굉장히 껄끄러운 주제입니다. 관에서 얘기하기 껄끄러운 주제들일수록 이제는 공론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는 밖에 나가서 네. 우리가 싸우자가 아니라 공론화 함께 머리 맞대서 논의할 시기가 그 정도의 성숙됨은 준비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댓글이든 네. 추후의 논의든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아진담이 앞장섭니다. 뭐 이제 보상 체계나 여러 가지 공적 활동이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시는 분들에게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할 거냐라고 하면서 그 자격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뭐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마을활동가나 주민자치 간사나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는 추후에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다뤄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마을진담이 구독자 400명을 넘었습니다. 어떤 쪽에서 보면 고작 뭐 400명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쪽 분야에서는 저희가 상당히 손가락 안에 든다 정도의 이제 구독자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유의미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새롭게 도입한 이 체제 속에서 저희는 뭐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저희들의 생각들을 펼쳐놨으면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코너를 좀 잘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을진담은 다시 꿈을 꿉니다. 당신도 나와 같은 꿈을 꾸면 좋겠습니다. 차별이 없는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모든 시민이 악기 하나쯤은 연주할 수 있는 나라, 함께 꿈을 꾸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꿈은 현실이 됩니다. 이건 제 마을진담 것이 아니라요. 고 노회찬 전 국회의원께서 나는 다시 꿈을 꿉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글입니다. 말글인데요. 우리 마을진담도 다시 새로운 코너를 도입하면서 마을진담도 다시 꿈을 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을진담을 청취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